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어떤 방식으로든 부작용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든 뭔가 매물이 없어지는 방식이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말이죠. 한계 상황 다다른 빌라입니다. 아, 정책이 나왔을 때 네. 감정이 격해져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그랬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오늘 좀 더 흥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토부 장관님들을 포함해서 절대로 지식적으로 부족함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분야에서 탑을 찍으신 분들이라서 제 생각에는 아무 계획 없이 이거를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 계획이 있고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다세대 주택을 허그, 보증공사, LH, SH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매수를 해서 이거를 저가로 임대를 주겠다라는 방식의 정책이죠. 그게 저는 단순히 이제 전세 사기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봉합책으로 내놓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계획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 게 과거부터 이거는 전세가를 높게 받은 시점부터 이때부터 계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보증보험을 해주면서 거의 매매가보다 높게 보증보험을 해주는 거, 이거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전세 보증보험을 높게 해주면 사람들이 어쨌든 내 돈은 안전하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보험이 되니까 안전하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격이 거의 집값 수준 또는 그 이상인 것도 많았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어쩌면 이렇게 보증보험을 무리하게 집값 수준으로 해줬던 게 지금 시점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세가를 확 낮춰서 물린 임대인들의 주택을 매수하려는 어떤 정책의 노림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임대인들이 이렇게 어렵고 전세가는 더 높아져 있는 걸 아는 상황에서 이걸 유지하는 거는 임대인을 좀 어렵게 해서 임대인이 갖고 있는 매물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해서 나오는 경매 물건들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저는 이제 그 시작이 더 과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빌라 전세가를 강압적이지만 낮게 유지하는 게 서민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학창시절에 사회시간에도 배웁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어떤 방식으로든 부작용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든 뭔가 매물이 없어지는 방식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 3법 때도 그랬잖아요. 정부가 강제적으로 전세가를 이제 거의 동일하게 5% 증액 한도로 상한선을 걸어버렸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죠? 그 5% 유지된 게 계속 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니까. 지금 와서 올려주려고 하니까 30% 40%씩 올려줘야 되는 전세가, 그런 게 한 번에 오는 거거든요. 눌려왔던 게 폭발을 하는 거죠. 저는 빌라 시장에도 이런 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26%를 언제까지 계속 유지를 하면은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부작용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어떤 부작용인지까지는 분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는 면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LH, SH, GH 이렇게 3개 기관 해가지고 3년간 구조를 써가지고 빌라를 일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3년간 구조면은 1년에 3조거든요. 아파트 대단지를 땅을 밀고 그냥 지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3천억의 10배의 돈이니까. 그 대부분이 이제 약정 매입인데 약정 매입이 84%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건물을 짓기 전부터 LH, SH와 건물주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짓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LH, SH.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격에서 거래면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지금 뉴스에도 최근에 나왔던 건데 화곡동에 있는 투룸짜리 빌라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최근 실거래 기준으로 1억 중반? 1억 중반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2억 경매가로 생각했네요. 그건 낙찰가고 2억 초반 정도는 되거든요. 그거를 LH가 전체 한 건물을 투룸 기준으로 7억에 매수를 했어요. 왜 그렇게 높게 약정 매입을 하죠? 그거는 모르죠. 그들 간에 뭐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실거래가 7억에 찍힌 겁니다. 2년 3년 전 가격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주변 부동산에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는 답변입니다.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새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걱정이 되고요.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저가로 임대를 주겠다는 건데 임대로 저가로 주는 것도 또 임대인 주객이에요. 시세는 주변 2억인데 얘네는 1억 7천, 1억 6천에 임대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매매가로 영향이 간다고 봅니다. 결국 매매가 폭등으로 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LH, SH가 매수를 하는 게 일반 매매로는 안 나오겠죠. 빌라를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들이 집을 살려고 알아볼 때 집이 많이 나와 있어야 그들끼리 경쟁을 해서 가격이 좀 떨어질 텐데 정부가 다 갖고 있으면 매물들을, 개인 집주인이 갖고 있는 매물들은 굉장히 희소하겠죠. 가격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런 매물들은 빌라의 매매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영향을 주겠죠. 상황을 보면 모양새가 집주인들, 그러니까 일반 임대인들의 매물을 뺏어서 저렴하게 임대를 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한번 들어가고 나면 이제 정부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얼마든지 된다는 거죠. 126%에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140%,
50% 이렇게 올려줘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정부가 다 갖고 있으니까 매물을 일시로 다 똑같이 올릴 거거든요.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게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언정 나중에 되면 이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내가 전세를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임대인들끼리 가격 경쟁을 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를 좀 장려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보증보험 같은 제도도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인들이 내게 비싸면 내게 안 나가겠죠. 내 거보다 좋은 매물들이 싼 게 더 있을 테니까 가격 경쟁을 해서 내려가게 하면 되는데 괜히 뭐 보증보험 해주고 전세 대출해주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묶고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한 번에 거를 내려가지고 부작용 생겨서 임대인들 경매 넘기게 하고 이게 다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년 3년 전에 보면은 어땠습니까?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아도 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었냐면 보증보험이 되니까.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잖아요. 허그 뭐 보증공사는 전세 사기라는 가장 윗단에 있는 거는 사실 보증보험이라는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왜 그렇게 한도를 많이 해줬냐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이제 정부에서는 프레임을 허그 쪽보다는 임대인이 나쁜 놈들이다 라는 쪽으로 씌우죠. 항상 이제 정책이라는 건 만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과 부작용들이 어떻게 발생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뭐 보증보험 공시지가의 180% 이렇게 해줘버리니까 당연히 공시지가의 180%가 매매가보다 높은 것도 있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검증 절차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다 해주고 감정평가도 인정을 해주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친 사람들은 정말 나쁜 분들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호재다라고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더 볼 수 있는 매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좋았던 시기는 사실 보증공사가 입찰을 하지 않았던 3월 전까지가 가장 좋았고 이제 보증보험이 들어오기 시작한 4월 이후부터가 조금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올라갔죠. 물건도 많아지지만 그 많아진 물건만큼 보증공사가 더 많이 입찰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물건들은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이전에 비해서는. 사실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 한도를 더 내리면 어떡하지? 126%보다 더 내리면? 허그 보증공사에서 진짜 원하는 대로 경매 매물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더 힘들어진 임대인들의 매물들이. 제가 이제 항상 투자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상황에도 대비하면서 경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낙찰받고 임대를 주면 안 되죠. 단타 매도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래요. 풀 전세를 맞추기보다는 요즘은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실제로 저희 교육생도 감정가 70%에 낙찰받은 빌라 90% 대출을 받았어요. 전세가로 90%를 채우는 게 아니라 대출로 채우면은 역전세 날 일이 없잖아요. 역대출이라는 건 없잖아요. 대출 90%는 쭉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가는 거잖아요. 대출을 상환하라고 오진 않으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대출 90% 받고 월세입자 보증금 받아가지고 투자금을 다 회수하자. 이게 훨씬 안전하겠다. 지금 스탠스를 보니까 126%에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 더 낮출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매로 매수해야 되는 물건들이 많아져야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보증보험을 낮춰서 또 나오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들기도 해요. 경매인들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는 그냥 단타 매도를 계속 하자. 두 번째 내가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면 전세보다는 대출 최대한 받고 월세 보증금을 받는 게 안전하겠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투자금이 다 회수가 되니까 또 재투자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금리도 좀 내려갈 기미가 보이고 맞아요. 월세도 좀 많이 남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전세를 말씀드린 거고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쓸어가고 있는 매물들 그러면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매물들은 점점 귀해지겠죠.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은 그 개인한테 집을 사야 되는데 그 매물들이 귀해지다 보니까 그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보유를 하시면 2년 뒤에는 올라 있을 것 같긴 해요.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단타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 항상 실거주 하려는 수요는 있습니다. 우리의 타겟은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잘 조사해서 가격을 잘 받아서 그분들한테 매도를 하면 저도 최근에 내일 입찰하는 물건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매매가가 1억 8천인데 5군데 정도 전화를 했는데 다 1억 8천이면 매매를 해주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게 지금 최저가가 9천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저는 물건을 막 엄청 많이 찾은 것도 아닌데 딱딱 보여요. 물론 제가 익숙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찾아보면 많다. 법 개정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임대 만기 때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면 해결책을 찾을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나 저의 심증, 정부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거를 구상해 온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보증공사에서 여러 물건을 받아가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천 개, 수만 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모든 물건에 입찰은 못해요. 이들이 하고 있는 물건들을 피해서 입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들이 지금 물건을 쓸어가고 있다는 게 무조건 악재인 건 아닙니다. 이들은 자본력을, 그 자본력 또한 우리 세금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이 자본력을 가지고 사들여서 저가로 임대를 준다. 우리가 전세 월세를 줄 때는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싼 매물들이 쏟아질 거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정부가 매물을 쓸어갔기 때문에 일반 매물들이 귀해지거든요. 매매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기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리치스쿨은 항상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단타 매도든 임차로 매물을 내놓든 여러분들이 안전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저도 제 분위기를 보고 임차가 잘 나가는지 매매가 잘 되는지 이런 소식을 계속적으로 좀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